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지금 속보로서 마포을 정청래에 대한 자객 공천을 했던 김경률에 대한 김경률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유우파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의 김경률의 사태는 일단적으로 한동훈에게 치우쳐져 있는 지나친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에게 기대고 있는 총선에 대해서 조금 한동훈의 부담을 들어줬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정치적인 어떤 조금 경험이 미숙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요즘 신바람이 좀 났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나친 그 내용이 없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야당에서 뭐 여러 그 후보들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한동훈을 공격함으로써 자유우파가 완전히 괴멸해버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원톱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원톱 시스템에서 벗어났다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 부분은 원톱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에는 이거와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럼 원톱이 벗어났다 이러면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김경률이가 과연 정청래를 이겨낼 것이며 그 어떠한 그 자객공천이라 하는 것은 이슈를 받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전체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한 일을 김경률이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친 선입감을 가지고 있고 한동훈에 대한 믿음으로서 한동훈이가 공천을 했으니까 그 정도 충분히 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관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누가 그 선거를 이끌어갈 거냐, 선거를 누가 리더를 해 나갈 거냐, 선거를 누가 리더를 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이제 원톱이라도 한동훈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한 포인트를 짚어야 될 거는 과연 김경률이가 알게 모르게 자객공천이 되고 정청래하고 붙으면은 그게 이슈가 집중이 되는데 과연 김경률이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도 미수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한동훈이가 인기를 끌고 조금 이렇게 행보를 빨리빨리 제비처럼 빨리빨리 나가니까 어떤 기대가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발이 빠르면은 그만큼 또 신중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 우리 자유우파들의 기대만큼 김경률이가 그 역할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나친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으로 만약에 지금부터 한 달 뒤 3월 한 20일쯤 선거가 말이야 막 한 보름쯤 남았을 때 본선거가 시작이
선거운동이 막 시작되었을 때를 가정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거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는 변한다는 것이고, 변한다. 두 번째는 정치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정치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나친 의존 탈피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타이밍에 한동훈에게 호흡 조절을 하게 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문제는 뭐냐? 저기 있잖아요. 공산좌파에서는 이거를 권력투쟁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가 보도에 의하면은 자유우파의 유튜브조차도 공산좌파의 권력 다툼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자유우파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지금 타이밍이 한동훈에게 일방적으로 기대는 원톱 시스템에서 조금 다변화하고 위험 부담을 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혹은 다른 분야로 해석을 해야지. 자유우파조차도 권력 다툼이다. 청와대의 권력 다툼이다라든가 이런 해석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데 포인트를 둬야지 정치는 권력투쟁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적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유우파들이 청와대와 쉽게 말하면 용산의 대통령실하고의 갈등이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다. 도리어 저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3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혼선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일어난 김경률의 자진 불출마 선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부담을 들어준 타이밍이 좋은 하나의 소재거리다. 두 번째로 김경률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는 여기 나옵니다만은 총선 불출마에서 그 총선을 지휘하는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참모부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왜냐? 만약에 김경률이 비상대책위원까지 그만두게 되면은 한동훈에게 알게 모르게 권력투쟁이라는 의미와 함께 조금 흠을 남기게 된다. 상처를 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 김경률의 불출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첫째, 아까 말한 대로 김경률 자체가 자객공천으로서 정치 이슈가 집중될 때 과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정청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3월 달에 일어난다 하면은 별로 좋지 않다. 김경률에게 대해서도 검증된 바는 없다. 그래서 숨겨진 카드가 있다면은 충분히 김경률은 후보는 사퇴할 수 있다. 단지 권력투쟁이라든가 한동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비대위원만큼은 고소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게 오늘의 김경률에 대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은 지금 우리 김경률에 대해서만큼은 검증이 안 돼 있다. 검증.
그리고 선거의 승리가 확신하지 않다. 세 번째, 비대위원은 꼭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김경률만한 후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조정 시기다. 쉽게 말하면은 호흡을 할 수 있다. 호흡 조절 혹은 그동안에 한동훈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거에 대한 조금 안정감, 호흡 조절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테레오타입, 자기 스스로 선입관을 가지는 거,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래 가지고 고정,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즉 검증되지 않은 선입관, 검증되지 않은 선입감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시간하고 관계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해왔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김경률이가 잘할 거라 하는 그 어떤 선입관, 그거는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보를 많이 취합하지 않고 저 사람이 했으니까 잘했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했다시피 정치는 생물로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자유우파의 선거 운동 과정에 이런 조정기라든가 호흡 조절을 할 때라든가 이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설날 전후에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훌륭한 후보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타이밍이 좋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서 한동훈에게 맡겨진 지나친 그 어떤 기대 혹은 의존, 한동훈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것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한동훈을 조금 줄이면서 윤석열이의 지지율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균형을 위해서. 그래서 훌륭한 후보자가 있다면 김경률의 사퇴는 지금 시기적으로 좋다. 그러면서 서로 한동훈에게 지나치게 의존된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도리어 청와대 윤석열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 지금 이 시기에서 호흡 조절을 하자. 조금 호흡 조절을 하고 언제든지 지금 출마된 사람들도 한동훈이가 추천한 사람도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 아직 자유우파의 공천 확정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만 우리 자유우파는 공산자파들처럼 이것을 해석할 적에 지나치게 권력투쟁적으로는 해석하지 말자. 그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은 본의 아니게 권력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지금 타이밍이 좋다. 3월에 넘어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충분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런 게 있어요.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문제지, 이런 자꾸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은 첫째로는 호흡 조절. 지금 지나치게 민주당에서는 공천도
윤곽도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자유우파는 지금 지나치게 걸음이 빠릅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을 하고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경쾌하고 진격은 빠르지만은 내실이 없을 수 있어요. 내실,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니까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훌륭하게 공천했을 거다. 이런 선입관, 이거는 굉장히 해롭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슈나 시선을 끌어간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만 한동훈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혹은 지나친 권력투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자유우파들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리하자. 관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한동훈에게 상처가 없도록. 두 번째, 지나치게 권력투쟁적으로 보지 말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째, 한동훈에게 치우쳐져 있는 의존도를 낮추고, 두 번째, 김경률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볼 때 타이밍은 지금이 좋다. 3월에 김경률 같은 사람을 빼면은 그 사람도 상처를 입고 갈 데가 없어요. 왜? 여론조사상 안 되니까 도망갔다 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타이밍이 좋고, 그래서 김경률이 검증되지 않은 김경률이 위해서도 비대위원회에서 참모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은 첫째, 타이밍을 조절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한동훈이의 의존도를 벗어나고 한동훈이의 짐을 들어줬다는 거. 세 번째, 그 선입관에서 탈피하면서 안정감을 갖춰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지금 한동훈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그리고 지나친 권력투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전체적인 국면과 함께 김경률이가 지금 정청래한테 반드시 이긴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3월 달에는 늦어요. 3월 달에 김경률이가 사퇴하면은 도망간다는 소리로 그 다음에는 자유우파가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김경률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단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 거기에 버금가는 상대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저는 오늘 김경률의 사퇴에 대해서 사퇴라기보다 그 22대 총선의 불출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또 조금 변동이 있다면은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